증거보전 117. 증거보전의 의미와 시한.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 청구 사건에서는 증거보존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은 증거보존의 시한을 형사입건 이후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 보고 형사입건 이전인 내사단계나 수소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한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또는 항소심 및 재심에서의 증거보존은 허용하지 않는다. (118) 증거보존 청구 가능 시기. 형사소송법 184조에 의한 증거보존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 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존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존의 제도적 취지는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공판 개시 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수집과 보존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는 만큼 형사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의 증거보존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119) 증인신문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과 증인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증거 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존 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1조의 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 조서는 증인신문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120) 증거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 능력.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소법 184조에 의한 증인신문 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소법 311조에 의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증거 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형소법 311조가 적용되는 진술의 범위는 증인의 진술에 한하여 증거 보전 절차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 기재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전문법칙 예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12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 청구와 피의사실의 존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제2항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는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이외의 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 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증인신문 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의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수사상 증인신문은 중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참고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으로서의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수사 종결 121. 불기소 처분 이후의 공소 제기와 소추 조건. 쟁점.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언제라도 다시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종전의 소추 조건, 고소, 고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123) 공소 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 형사소송법 215조. 형사소송법 215조 압수수색 검증. 1항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 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헌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 수사와 관련하여 대인적 강제처분, 체포 구속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압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의 임의수사, 예를 들면 참고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기본권 침해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